굿 티칭.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굿 티칭에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말하자면 참주체상이죠. 어떻게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또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임하도록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체험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건 다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의 학습의 주체로 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10차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보시면 감독들이 대개 이렇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운동장 바깥에서 호령도 하고 말이죠. 또 심판에게 어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감독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장외에서 운동복도 아닌 옷을 입고 복장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기의 주체가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기의 주체는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이지 감독이 뛰어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수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견해들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오기도 했습니다. 학습자가 수업의 어떤 주체냐, 교수자가 주체냐, 이런 것은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다 학습자가 주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실에서는 교수자가 주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관객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교수자가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교육. 수업은 교육이다. 왜? 교수.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수 아니겠습니까? 티칭이라는 의미로 교육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법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지요. 이 교육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하고 또 기른다는 육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갖고, 그러니까 근본 어휘가 바깥에서 학습자를 어떻게 작용해서 학습자가 공부하게끔 하고, 또 공부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교수자, 선생님이 주체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을 쓰죠. 학습자가 주체가 됐을 때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을 쓴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뭐 learning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말과 학습이란 말은 결국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추구하는 바는 같은데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학습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앞에 학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생이 열심히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대전제가 가르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든 책이든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을 학생이, 학습자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약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티칭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습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익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익힐 습이니까. 자, 이게 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운다는 게 약간 수동적이라면, 학이라는 것이 수동적이라면, 이 습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한 어떤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말보다는 학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그 개념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에 맞는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교육과 에듀케이션 말씀드렸지만, 이 에듀케이션의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는 바깥으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듀카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해요? 끌어낸다. 미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끌어낸다는, 이끌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제
수도에 물 한 바가지를 한 바가지에 물을 붓고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안에 물이 막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학생이 자기 소질과 잠재력을 막 끄집어 내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 쪽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교육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은 좀 개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여전히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교육이 옛날부터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서양은 상대방 학습자에게서 뭔가 끌어내는 교육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누가 주체가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학습자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어떤 학습 활동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동물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야생 동물들이 자기 먹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먹이를 찾는데, 이게 집에서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면 그 야생성이 다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음식을 구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없도록 숨겨둔다든지, 뭐를 이렇게 한껏 묶어둔다든지, 그리고 또 차가운 어떤 그 얼음물 속에다 밑에다가 먹이를 갖다 감춰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주도력을 좀 키워주는 그런 것이 바로 동물 행동 풍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그 먹이를 마치 이유식을 갖다 먹이듯이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오지 않습니까? 입과 눈과 귀로 다 집어넣어주는 이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 먹는 것에 대한 훈련이 많이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밀어넣기 교육을 조금 지양하고 꺼내는 학습 중심의 이런 어떤 교육으로 또 에듀케이션으로 좀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감독들이 왜 넥타이 차림으로 경기장 바깥에서 우리 선수들을 호령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거는 선수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주체가 학생이 돼야 되겠죠. 학습자가 주체가 되도록 우리의 교육을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 티칭.